예, 안녕하세요. 9주차 첫 번째 사례는 시집, 시댁밖에 모르는 남편 때문에 아주 속상해하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그게 아주 뻔뻔한 시아주머니가 또 걸려 있어서 그래서 더 아주 속상한 그런 사례인데요.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만약 여러분이 이 경우라면, 만약 내가 어떤 그런 형님을 만약 두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건가 같이 한번 좀 고민하시고 그 답을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결혼한 지 35년 된 주부인데 시집밖에 모르는 남편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 노름과 여자 문제로 재산을 다 탕진한 아주버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동생들 땅을 다 팔아 써버렸죠. 자기 땅마저 빚쟁이에게 넘어가게 되자 남편 명의로 가등기를 해놨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는군요. 전 반만 돌려주자고 하고 아주버님은 매일 들들 볶고 남편이 이번에도 당하기만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사연 잘 보셨죠? 시아주머니 참 뻔뻔스럽죠? 가끔 형제나 친척들에 보면 꼭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어서, 그죠? 부부 관계에 위협을 하는 그런 경우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 남편은 또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 참 답답해 보이고, 내가 35년씩이나 이런 남편 보고 살았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그 긴 세월 또 이런 남편을 믿고 살아야 되나.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고 우라통이 치밀고, 참 이해가 되죠, 심정이? 근데 어떻습니까? 무엇이 중요하죠? 무엇이 중요할 거예요, 이런 경우? 땅이 더 중요한가요? 남편이 더 중요한가요?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물으면 조금 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뻔뻔스러운 그런 시아주머니한테 분풀이, 화풀이 하는 게 오히려 목적일까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그 땅 없어도 살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땅을 포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고, 교수님은 자기 얘기 아니고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라도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저도 아마 이렇게 조언은 하지만 만약 제 문제로 왔으면 그렇게 아주 한가하게 공자 말씀처럼 대응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 경우 참 많이 보거든요. 가끔 부모님이 남겨주신 어떤 유산 문제나 재산 문제로 나 그 돈은 없어도 사는데, 그 땅 없어도 사는데, 정말 그 땅이나 돈에 관심 없는데 형제 중에 또 누군가가 친척 중에 너무너무 경우에 없는 짓을 하면 아이고 참 더러워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경우 없는 경우 그건 내가 못 참지 이제 이러고 문제 제기를 하고 법적인 투쟁으로 가서 정말 아주 볼상사나운 거죠. 남에게도 창피한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을 이제 만들어내서 그게 가끔 신문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TV에 방송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참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정말 그 땅 없이도 살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땅을 포기하는 것이 부부가 살고 관계를 개선하는 지름길 아닐까요? 너무 제 얘기 아니라고 해서 제가 한가하게 얘기하나요? 혹시 그거 말고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제안을 한번 해주시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아주머니가 땅을 포기할 사람인가? 그거 잘 따져보셔야 돼요. 관계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름과 여자로 다 가산 다 탕진하고 동생들이 물려받은 땅까지 그죠? 다 말아먹은 뒤에 자기 있는 땅은 또 뺏기고 싶지 않아서 동생한테 가등기 해놨다가 이제는 문제가 되니까 못 주겠다. 그건 참 뻔뻔한 얘기인데 그런 뻔뻔한 사람일수록 동생이 자기 정당한 권한을 주장하면 그래 참 미안하다. 그건 내가 당연히 줘야지.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상식적인 사람, 말로 해서 통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면 이 지경까지 갔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냥 막 가는 사람들은 형제간에 어떤 우애도 없고요. 그냥 자기 입장만 막 강요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 그런 법적인 투쟁으로 가면 그 법적인 투쟁까지 하면서 그 땅을 찾을 생각인지 과연 꼭 그래야만 되는지 그렇게 이제 따져본다면 또 어떤 정답이 있을까요? 상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또 대안이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대목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사례를 보면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상담을 의뢰한 아내 되시는 분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정작 그런 형님을 둔 이 남편분이 더 힘들까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35년 동안 계속 시집밖에 모르고 살아온 아내는 별로 챙기지 않은 그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한 여자가 당연히 더 속상하다. 예, 더 화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좀 여자분이 많으신가요? 아니다. 여자도 힘들겠지만 오히려 어쩌면 그 남편이 그런 형님을 둔 그 남편이 더 힘들 거다. 따지지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아내가 자기를 또 막 비난하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못났냐 한심하냐 형님이 다 그러는데 뺏기고만 있냐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믿고 계속 평생을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막 비난하고 원망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남편 되는 사람이 더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가 뭐 정답을 갖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내 못지않게 사실은 남편 되시는 분도 힘들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억울할 때, 내가 너무 막 화가 날 때는 내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날지,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 내 힘든 것만 얘기하고 상대방의 얘기는 귀 기울여 듣지를 않고 그러니까 실마리가 안 풀어지는 거죠.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내가 힘들수록 내가 억울할수록 내가 화날수록 남편도 나만큼 화가 나겠지. 화가 나지만 어떻게 따지도 못하고 나만큼 참 고통스럽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또 하나가 참 화가 나서 고운 소리가 잘 안 나오죠. 얘기하기도 싫고, 그죠? 예, 참. 그러나, 그럴수록 내가 얼마나 35년 동안 그냥 시집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오로지 나하고 결혼했는지 도대체, 당신은 형제나 부모님밖에 없는지, 예. 회의가 될 정도로 그래서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예.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 효과적으로 전달 안 해주면 우리 아내가 조금 서운할 거야. 그래, 내가 조금 너무 우리 집만 챙겨서 형님들하고 어머니만 챙겨서 아내가 조금 힘들었겠지. 남편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그 힘든 것의 크기, 고통, 어려운 것의 깊이를 남편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났을 때 흥분해서 막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는 전달이 안 된 채 남편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비난받고 공격받는다는 느낌에. 그래서 내가 너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조곤조곤 한번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남편은 그러겠죠. 미안하다. 나 지금 다시는 그런 일을 안 만들겠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을 지나서 35년이 되더라도 거의 변화가 없다면, 개선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더 화나는 거죠. 예. 다시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또 똑같이 되풀이되면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의 어떤 다짐이 아니라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어떤 기본적인 어떤 약속, 그죠? 합의, 규칙에, 그죠? 서로 동의하는 어떤 그런 형식을 구하는 것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그러나 아무리, 참 형제간의 우애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 형제간의 우애가 두 사람의 어떤 부부간의 어떤 신뢰나 사랑에 치명적인 어떤 지장을 준다면,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형제간의 우애일까? 형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양보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반드시 옳을까? 그런 쪽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 비슷한 문제들로 아마 형제간에, 자매간에, 친척간의 문제 많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할 때, 성장 과정에 아직은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 전에 부모님 밑에서 성장할 때는 형제 자매지만 이제는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남편이 되면 이제는 성장 과정에 형제 자매의 관계 그대로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같이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을 때의 형제 자매 관계와 자기가 결혼을 해서 독립했을 때 그 관계는 아마 달라질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달라져야 되고요. 예. 형제보다는 사실은 배우자가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떤 의미로 보면 형제 자매보다도 내 아이들이 더 소중한 것일 수도 있고요.
누가 더 소중하냐? 순위를 매겨봐라. 뭐 그런 정답은 뭐 있지는 않겠지만, 그죠? 부부 중심의 문화로 조금씩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전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여전히 그대로라면 아내 되시는 분은 당연히 화가 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남편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또 목적이 아니죠.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도 힘들지만 남편도 참 많이 힘들 것이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내가 화난다고 막 일방적으로 남편을 몰아붙인다면 진짜 남편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밖에 안 되죠. 예. 이미 땅 잃고 참 여러 가지로 아주버님 때문에 속상하고 손해 많이 봤잖아요. 거기다 대고 찾기 어렵다고 보아지는 그 땅 문제 때문에 남편하고 또 막 싸워서 관계에 금이 가고 깨진다면 손해를 점점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입었던 거, 되돌릴 수 없는 그 손해, 그것을 일단 족하니까 그 손해를 더 키우지 않는. 제가 언제 한번 좀 얘기 드렸죠. 손해 최소의 법칙, 그걸 좀 떠올리면서 이미 우리가 입었던 일어난 손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불러오는 어리석은 일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시도록. 그럼 뭘 할 거냐? 부부관계를 다시 다지셔야죠. 결혼하신 지 35년 됐다고 하지만, 그죠? 오히려 뭐 어떤 의미로 보면 두 분이 앞으로 한 30년 가까이 더 살지도 모릅니다. 예.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년기가 길어지니까요. 예. 그 긴 35년 참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그런 속상한 일로 또 우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부부가 정말 뭘까? 예. 부부란 뭘까? 이런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가장 절실하게 배우자 했던 따뜻한 위로와 그죠? 격려가 필요할 때 내가 그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아내이고 남편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이런 경우 남편의 심정이 돼서 입장이 돼서 남편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좀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아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제가 남편이어서 제가 남자라서 남성 입장만 드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정말로 그렇게 힘들고 고통받고 있을 때 가장 따뜻한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겠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등정하는 거, 정복하는 거 그것만 도전인가요? 세계 제1의 최고의 기업을 만드는 거 뭐 그런 것만이 도전은 아니죠.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바로 그 순간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를 헤아리는 거. 그죠? 그건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불가능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입장을 이해하고 돌아보고 남편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정말 그죠? 행복한 노년기를 맞을 수가 있겠죠. 자, 어떠세요? 이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은 뭐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보고만 있어도 보고 싶고 함께 있어도 막 그립고 손만 잡아도 막 짜릿짜릿했던 어떤 그런 신혼기 너무나 오래전의 얘기라서 너무나 그죠? 아닥한 먼 옛날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다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부부관계 다시 물 주고 걸음 주고 잡초 뽑아주고 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신혼기만큼이나 연애했을 때 그 애틋한 감정이 다시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부부관계 개선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나이차가 9년이나 되는 손아래 동서가 영 형님 대접을 안 해줘서 속상한 거예요. 예, 부모님 부양하고 뭐 명절 세고 이런 것들은 맞이의 도리를 강조하면서도 본인은 영 그런 아주 소홀히 하면서 형님한테만 어떤 미루는 거. 그런데 이제 이렇게 5년 동안 의를 끊고 산 지 5년이 됐는데 동생 얘기, 술만 마시면 동생 얘기를 하는 남편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그죠? 그 아이들의 생각에서도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고민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다시 한번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집안일은 신경도 안 쓰고 나이차가 9년이나 나는 저를 형님 대접도 안 하는 동서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형님 대우는 안 하면서도 부모님 모시는 것, 명절 세는 것 등은 마지로 의무를 강조하니 화도 나고요.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왕래를 끊은 지 5년. 남편은 술만 마시면 동생 얘기를 하지만 저는 화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1, 3학년인 두 아들과 남편을 생각하면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 머리가 복잡한데 어찌해야 좋을까요?
예, 여러분 사례 잘 보셨죠? 동서, 예. 저도 뭐 동서가 한 3사람이 있습니다. 뭐, 남자들 간의 동서지간도 있고, 여자들 간의 동서지간이 있는데, 동서가 뭘까요? 특히 여자들 간의 동서. 남편의 어떤 서열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정해지는 관계. 참 미묘한 관계죠, 그죠? 예. 제가 상담을 해보면, 남자들 간의 어떤 동서 간의 갈등보다도 여성들 간의 어떤 동서 간의 갈등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분 중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죠. 학력 차이. 예. 동서지간에 미묘하게요. 예. 친정의 어떤 경제력, 사는 정도, 형편이 어떤가에 따라서 또 미묘한 신경전을 쓰는 어떤 그런 동서들도 많고요. 예. 그리고 전업주부냐, 맞벌이냐. 예. 그래서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조금 이제 돈을 벌어오고, 여유 있는 어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부모님한테 선물이라도, 용돈이라도 좀 더 드리면, 그런 것 때문에,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시부모님이 오히려 직업을 가진 직장에 다니는 며느리를 조금 더 예뻐하고 편애하는 것 때문에 미묘한 신경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손 아래 동서인데 오히려 나이는 많아요. 예. 손윗 동서인데 오히려 나보다 나이가 어려서, 그죠? 동서로서 형님으로 대접은 해줘야 되겠지만, 이게 또 나이 차가 어리니까, 이게 형님이라는 말도 일부러 자라나고 아주 미묘한 신경질을 벌이는 것에서부터 동서지간의 갈등은 참 많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이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서 5년 동안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나니까 5년 동안 이제 만나지도 않는데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부모님이 그것도 양쪽 다 부모님 살아계시면 딱 가족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끔 애도 좀 봐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건강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죠. 최고의 행복.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님이 됐을 때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고 뭔가 자식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축복적인 축복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나마 불편했지만 만났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아예 안 보는 거죠. 그러나 5년씩이나 전혀 거의 만나시질 않고 일단 교류가, 왕래가 없다는 건 조금 좀 심한 것처럼 보이죠. 거기다가 남편이 술만 마시면 동생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자분들이야 뭐 사실 동서지간에 남편, 그죠? 남편의 형제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니까 형제만큼이나 각별한 정이 없겠죠. 그러나 예? 형은 예, 아내 때문에 아니면은 뭐 재수 씨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불편해서 안 만나지만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막 둘도 없는 형제간의 우애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때 되면 명절 되면 생일 되면 그죠? 어머님 제사 되면 좀 왕래하고 조카들 좀 얼굴도 보고 싶고 그죠? 술이라도 한잔 나누고 싶은 그 마음.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불편하니까 그러질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이전에 두 사람의 형제 관계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 동생 얘기를 한다는 건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남편이 별로 마음이 편치 않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불행하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런 점에서는 행복하지 않으면 남편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내도 행복해지기 힘든 거죠. 예. 부부지간에는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상거래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저쪽이 이익을 더 보기도 하고 저쪽이 손해를 보면 내가 조금 이익을 더 챙기는 관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부부지간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남편이 불행하면 아내가 행복해지기 힘듭니다. 예. 아내가 불행한데요. 남편이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심정을 좀 잘 좀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짚어야 될 문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이 보죠? 특히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남자애들 둘, 셋 키우시는 분은 막 전쟁 같을 겁니다. 그리고 꼭 남자 형제만이 아니더라도 남매지간에 뭐 자매지간에도 애들 많이 싸우죠. 그 싸우는 것 자체가 애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싸우지도 않고 말썽도 안 부리고 그래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 아이들한테는 싸우지 말아라.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고 해놓고 아빠는 엄마는 그죠? 형제간에 전혀 왕래도 안 하고 예. 그럼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또 참 설득력이 없는 거죠. 예. 아빠, 엄마를 보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 어? 작은아버지하고, 작은어머니하고, 엄마가, 그죠? 예를 들면, 어떻게 지내는 걸 아이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남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대인관계를 형성해 가는 걸 아이들이 보는 건데, 정말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 이렇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지내는 거야. 이런 갈등이나 불화가 있을 때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푸는 거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정반대 아주 잘못된 바람직하지 않은 모델 행동을 보여주는 거니까 정말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그러지 마셔야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더 굳어지기 전에 이게 이제 5년이 아니라 한 10년, 15년쯤 되면 웬만한 어떤 계기 그리고 웬만한 어떤 결심 가지고 내가 먼저 다가가기가 힘들걸요. 그리고 손아래 동서 역시 나한테 다가오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 들겠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쥐가 동생이면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사과하고, 형님, 쥐가 먼저 와야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누가 더 잘못했다. 내 잘못은 없다가 아니라 관계를 잘 들여다보면 상대적인 겁니다.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손아래 동서만 100% 잘못이다. 그런 관계는 없을 겁니다. 물론 뭐 굳이 콕 따져서 50대 50은 아니지만 나한테도 잘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세월, 지나간 과거까지 들추어내서 그 일은 뭐가 어떻게 잘못됐고 그건 네가 잘못됐고 그걸 들추기 시작하면 문제는 오히려 개선되기 힘듭니다. 상대방 까맣게 잊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랬네 안 그랬네 사실 규명하는데 오히려 더 언성을 높이고 문제가 더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개선하라고 과거를 다시 들춰내서 규명하려고 들면 들수록 그것을 오히려 밝히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나간 일은 이제 다시 들추지 마세요. 들추지 마시고 손윗 동서라 실험해요. 형님이 실험해요. 그죠? 그리고 9살 형님이니까 좀 더 형님답게 형님답게 먼저 다가가는 거죠. 먼저. 자, 이 사례를 보는 여러분, 우리 학우님들도 물론 뭐 손윗 동서이신 분도 있고 손아래 동서이신 분도 있고 형제간에도 형님 입장에 있으신 분도 있고 오빠나 그죠 누나 언니 아니면 동생의 입장이 있지만 윗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면 더 좋죠. 예. 내가 먼저 연락을 하는 거죠. 뭐 전화를 걸어도 좋고 문자를 보내도 좋고 뭐 서로 이메일로 옛날에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이라면 이메일도 좋죠. 예. 그래서 먼저 내가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자 이제 우리 관계를 개선 한번 해보자.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말고 이제 애들 보기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냐. 뭐 서두를 그렇게 꺼내면 좋겠죠. 그래 내가 9년씩이라 형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참 좀 못났다. 동생, 동서 내가 참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좀 부끄럽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나이가 이제 벌써 몇이 되는데 우리가 애들처럼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싸울 수는 없지는 않은가. 다 떨쳐버리고 내려놓고 우리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애들을 위해서라도. 애들 보기에 우리가 창피하지 않나? 뭐 그렇게 서두를 꺼낼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자칫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요. 사과한다고 해놓고 잘 지내자고 해놓고 상대방이 금방 형님 그래요. 제가 사실은 더 잘못했죠. 뭐 형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뭐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거나 금방 내가 사과하면 내가 연락하면 관계가 급진적으로 그죠? 갑자기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예. 아무리 손윗 형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손아래 동서지만 금방 그렇게 급작스럽게 바로 막 화해하고 급작스럽게 관계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면 실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었을 때 설사 손아래 동서가 조금 미숙해서 여전히 그 마음의 빗장을 딱 닫아 걸고 형님 대접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2번, 3번은 더 다가가고 조건 없이 기대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윗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죠? 그런 태도를 보이겠다는 각오로 접근을 하면 더 좋은 거죠. 뭐 더. 예. 그러면 오히려 손아래 동서가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예. 사람은요 강요를 해서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강도가 칼을 목에다 들밀고 자, 돈 안 내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위협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행동이 변화하겠죠. 조직 내에서 직장 내에서 예를 들면 예?
뭐 인사권을 가지고 너 나한테 잘못 보면 너 나한테 불이익 당할 줄 알아. 속된 말이지만 너 잘릴 염려가 있어. 뭐 그런 식으로 위협하면 인사권 때문에 사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처럼 돈의 힘으로.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사람이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지만 제일 중요한 행동 변화의 어떤 동기는 스스로가 내가 변해야 되겠다고, 변화해야 되겠다고 느끼지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예. 누군가 누구를 막 강요해서 난 네 버릇을 고쳐놓을 거야. 어디 손윗동서한테 9년씩이나 어린 것이 버릇없이 그런 식으로 고치려고 들면 손윗동서가 그래요 형님. 예, 제가 좀 잘못됐죠. 제가 생각해도 참 못된 것 같아요. 예, 성질이 참 못돼 처먹은 것 같아요. 제 버릇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겠어요 손윗동서가? 아이고 뭐 형님은 뭘 잘했다고 그러세요? 9년씩이나 형님이면 형님답게 좀 행동하세요. 그리고도 무슨 형님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그런 반응이 올지도 모르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성인들은 그죠? 자기 스스로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고 자각할 때, 그리고 자각하고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타인이 내 행동을 변화시키겠다고 강요하고 막 덤벼들고 그죠? 그리고 접근하면 사람은 더 강하게 반발하는 습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례 보면서, 이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이 먼저 한번 좀 손 내밀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좀 불편하세요? 그게 꼭 동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언니랑 난 대판 싸우고 안 본다. 예를 들면. 예. 남편하고도 싸웠는데 지금 한 일주일째 말 안 하고 있다. 친구여도 좋고요. 친구여도. 가족 중에 누가 좀 먼 친척이어도 좋고. 자, 다 떨쳐버리고 먼저 한번 전화 한번 좀 걸어보세요. 자, 불편하긴 하지만 만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가족이 있잖아요. 만날 수밖에 없는, 그죠? 설이든지 명절이든지 뭐 부모님 제사라든지 뭐 생일이라든지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가족, 그죠?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맨날 만나고 막 만나면 맨날 하하호 웃고 그런 최고의 형제자매 관계 동서지간은 아니지만 최소한 1년에 뭐 한 몇 차례 만났을 때 적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관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 그 동서가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 편하기 위해서 그러셔도 관계는 없어요. 자,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아무 조건 없이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다가가시는 그런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